의원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해운 의원이 삼선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인터뷰하고 기고하고 그런 내용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정리하니까 이해운의 러브 스토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의원이 잠깐만요. 요거를 좀 같이 노트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두 군데 정리한 걸 딱 보겠습니다. 이해운 뭐 이제 드라마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이었어요. 1988년은 어떤 해였는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어요. 1988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88 올림픽 저도 기억나네요. 저희 집이 그때 방이동 살아가지고 올림픽 공원 막 그 문 열고 그다음 88년도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고 그래서 신기해서 올림픽 공원도 가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데 나도 구경 가야지 해가지고 몇 경기 그냥 구경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88년이었는데 그때 이해훈 학생에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해훈 학생에게 198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왜 중요한 해였느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마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생활도 낯설어가지고 6년 동안 학부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6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생활에 적응을 했나 싶었는데 유학 가야 되겠다 해서 1988년에 그냥 그 어수선한 그 시기에 이해운이 유학을 가요.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미국의 LA로 유학을 갑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였냐면 UCLA였어요. UCLA. UCLA에 딱 그 유학을 갔는데 이제 대개 미국 유학 가면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했겠죠. 한 학기를 딱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딱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방학은 언제부터 하나? 뭐 한 12월부터 하나?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방학이 딱 됐는데 이해운 학생이 뭐가 없냐? 돈이 빠듯한 거야. 그래서 한국 가고 싶기는 한데 유학 온 지 한 학기 만에 한국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값을 또 대는 게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국 들어가지 말아야지. 최소한 미국에 1년은 넘기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가든 말든 해야지. 아니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내가 한국 들어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988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이해운은 UCLA 기숙사에 딱 남아 있었는데 서러운 거야. 왜 서럽냐면 기숙사가 그 식당이 클로즈 해버린 거예요. 문을 안 열어. 그 다음에 학생들도 없어. 학생들이 없으니까 기숙사 식당이 문을 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UCLA 가본 적은 없는데 UCLA 근처에 뭐 이런저런 뭐 피자 가게나 뭐나 식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떡하나? 자판기에 뭐 음료수라도 빼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판기를 딱 갔더니 자판기도 다 그냥 텅텅 비어 있어. 그럼 어떡하나? 나 꼼짝없이 굶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트 가가지고 뭐 먹을 거라도 좀 쟁여놓을 걸. 뭐 피자라도 사놓고 빵이라도 사놓을 걸. 뭐 콜라라도 사놓을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해운은 유학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망연자실하면 어떡하나, 나가 며칠을 굶어야 되나, 언제 식당 문 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쫙 오는 거야. 그때 이해운은 1988년 12월 25일에 이해운 학생은 박사과정에 UCLA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이해운 학생은 차도 없었어요. 왜? 88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이해운 앞에 차가 끼익 하고 서더니 그 창문이 이렇게, 그때는 차가 밖에 이렇게 돌려야 되나? 아니 버튼 누르면 그때 쭉 내려가는 그게 있었나? 창문이 찍 열리더니 야, 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서 봤더니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 대학원에 1년 선배가 김영세라고 하는 선배가 야, 혜훈아 타! 그래가지고 탄 거예요. 그러더니 그 김영세라고 한 선배가 그 UCLA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김영세 학생이 자기 후배 이해운 학생을 자기 옆자리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코리아타운에 딱 갔어. 코리아타운에 딱 가가지고 밥을 사주는 거야. 누가? 김영세가. 누구한테? 이혜훈한테. 그런데 뭘 사줬냐면 순두부찌개를 사줬대요. 순두부찌개를. 그랬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사줄 거면 좀 갈비든 뭐든 스테이크든 뭐 이를 써는 거 이런 걸 사줘야지 기껏해야 뭐 순두부 사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혜훈한테는 그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혜훈 학생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순두부였거든. 그래가지고 야 내가 크리스마스에 배 쫄쫄 굶으면서 진짜 손가락 빨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언감생심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순두부를 그 LA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여기서 먹게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혜훈이 뿅 갔대요. 누구한테? 김영세한테.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김영세 학생은 UCLA 유학생 중에 UCLA에 뭐 유학생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도 차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은 김영세가 거의 유일했대요. 뭐 몇 명 차를 가진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세인데 김영세는 왜 차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집이 부자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 4번이나 하시고 그때는 4번까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경기도 지사도 하고 어쨌든 잘 나가는 집안의 장남 김영세니까 아버지가 저래도 우리 애가 미국 유학 갔어. 명문대학에 딱 들어갔어. 박사과정에. 근데 야 너 뭐 필요하냐? 차 한 대 필요한데요? 그래 그러면 중고차라도 한 대 사라 그러면서 뭐 10,000불이든 20,000불이든 사줬겠지 저 같아도. 그런데 김영세의 아버지 김태호 그 의원님은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이 뭘 했었냐면 나중에는 한나라당 뭐 사무총장도 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분인데 큰아들이 그렇게 잘난 큰아들이 유학 갔는데 차 한 대 안 사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혜훈한테 차를 사주고 그 다음에 뭘 사줬느냐? 순두부를 사줬어. 왜 순두부를 사줬냐면 그 김영세는 언제 UCLA 유학을 갔느냐? 87년에 갔었어요. 근데 김영세도 뭐 유학생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국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기숙사에 딱 남아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문을 닫더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그때는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없었으면 이혜훈과 똑같은 신세였을 거고 차 있었으면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밥을 먹었을 건데 퍼뜩 이혜훈이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쟤도 크리스마스 때 그냥 배 쫄쫄 굶고 크리스마스 파티는 고사하고 배 쫄쫄 굶고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혜훈 데리고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이제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연애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김영세 교수가 지금 연대 교수님입니다. 김영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건 좀 웃긴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이혜훈은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닌지 몰라도 이거는 혼날 말 아닌가? 객관적으로 이혜훈이 예쁜 얼굴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김영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 이뻤겠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1988년 당시에 크리스마스 당시에 내 눈에는 이혜훈이 이뻐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현모양처 스타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88년 12월 25일부터 이제 눈에 이제 그 콩깍지가 서로 간에 끼워져 가지고 89년 90년 이렇게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딱 키워나가기 시작해서 둘이 어떻게 했느냐? 기숙사를 나왔대요.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서 살았느냐? 학교 근처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둘 다 나왔대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같은 집에서 산 건 아닌 것 같고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져가지고 1991년에 그 귀국해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2년에 1년 먼저 UCLA에 유학한 김영세 교수는 9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993년에 이혜훈은 남편보다 1년 뒤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런 시작이고 그 다음에
김영세 박사는 그때 김영세 박사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영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와 대단하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고 그러다가 런던 대학으로 또 옮겼다가 그러다가 그 언제부터 교수가 된지 모르겠는데 한 95년 정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도 때려치고 런던 대학도 때려치고 그래도 한국 사람은 모교가 최고지 해가지고 김영세 박사는 연대 나왔거든요. 아마 95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1995년에 95년부터 그럼 벌써 한 30년 가까이 교수하는 거네요. 연대에서만. 연대 모교인 연대 교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혜훈 박사는 어떻게 됐느냐. 남편보다 1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1993년에 UCLA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했느냐. 랜드 연구소라고 하는데 취직했다고 그랬었어요. 랜드 연구소가 LAND가 아니고요. RAND예요. 그 랜드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취직해서 1년간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다 남편이 있는 영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영국의 레스터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연세대학 교수로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국하고 영국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그 기러기 부부를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한국 영국이니까 이거는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니고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먼 그러한 또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1996년에 남편보다 한 1년쯤 늦은 것 같아요. 그때 귀국해가지고 KDI 연구위원으로 봉직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96년에 이혜훈 의원이 귀국을 했어요. KDI 연구위원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살았냐면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96년부터 2002년도까지.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2000년도에 지금 2000년도 2020년 아닙니다. 2000년도에 다시 4선 의원이 되셨어요. 김태호 의원이 2000년에 다시 4선 의원이 되셨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년에 국회의원 4선 의원 되시고 1년 한 반 정도 지난 2002년도 말에 2001년도 말에 김태호 의원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10개월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2002년도 7월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울산 중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중구의 현역 의원 김태호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뭐가 됩니까?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회의를 쭉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회의를 갖다가 했냐면 이제 장례식 치르고 경황이 없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김영세 교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가족회의에서 하고 그럼 누가 물려받아야 되겠는가. 연대 교수인 영세 네가 할래? 저는 정치에 별 관심 없고 저는 그냥 공부하고 논문 쓰고 애들 가르치고 이런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물려받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얘가 물려받는 게 좋겠다라고 지명이 된 게 누구냐면 그게 며느리였어요.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인 의원이 나와요. 김종인 의원이 나오는데 김종인 의원이 돌아가신 김태호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굉장히 친했는데 친구인 김태호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김태호 의원 살아계실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김태호 의원 그러면서 김 의원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자네는 지역구가 울산이고 뭐 울산은 공천 받으면 뭐 쉽게 되는 데고 그러니까 누가 자네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들 영세보다는 며느리 이혜훈이가 정치에 더 적합해 보이네라고 김종인 전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혜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본인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혜훈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그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이혜훈 의원의 아버지는 뭐 하셨던 분이냐면 군인이었대요. 직업 군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장교나 뭐 이런 분들 아닐까. 장교였던 것 같아. 막 여기저기 막 그 돌아다녔다라고 하니까 부사관들은 그 군부대 한 군부대에 오래 있으니까 여기 근무하고 여기 근무하고 여기 근무하고 이런 거는 그 장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의 아버지는 그 뭐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혜훈 의원은 일남 4년대 위로 딸만 넷이야. 딱 그 이혜훈 의원 아버지가 그 애를 낳는데 큰 애가 딸이야. 아이 뭐 괜찮아. 뭐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랬으니까 둘째가 딱 태어났는데 얘도 딸이야. 얘가 이혜훈이야. 아이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셋째를 낳는데 셋째도 딸이네.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넷째를 낳는데 넷째도 딸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낳자 해가지고 다섯째를 낳는데 그놈이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은요. 일남 4녀의 그 남매 중에 일남 4녀 남매 중에 차녀이자 둘째 딸인 거예요. 그런데 이혜훈 의원 집은요. 4대째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4대째 그 독실한 그 크리스찬 집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머니가 뭐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걸 뭐 잘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혜훈 집안도 엄마가 일요일날은 절대로 돈을 못 쓰게 했대요. 뭐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뭐 껌 사 먹고 이런 것도 못 하게 했대. 그래가지고 버스도 못 타게 했대.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교회까지 흙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후보자가 역경의 열매라고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쭉 연재된 거 있는데 거기에 무려 18회나 연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거를 대충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뭐 나 하기 싫어요 이러는데 어거지로 하라고 하진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2002년도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혜훈 의원이 일주일 동안 철야 예배를 드렸대요. 철야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도 하고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탈락했대요. 공천이 안 됐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철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철야 그 기도와 새벽 기도를 일주일이나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배지 달겠네. 우리 시아버지 이어서 내가 국회의원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천에서 탈락했대요. 최종 심사도 못 갔대요. 왜 못 갔느냐? 울산에서 어떻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한테 공천 주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쫙 형성돼가지고 공천도 못 받았대요. 최종 심사도 못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2002년도 일이었는데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될 뻔했을까요? 이회창이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하지만 이회창을 막판에 역전한 게 누굽니까? 그게 노무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한나라당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쇄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뉴페이스를 갖다가 심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혜훈이라고 하는 김태호 의원의 며느리가 정치한답시고 울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를 갖다가 시아버지 자리에 꽂냐 해가지고 날려버렸는데 보니까 이혜훈이 커리어가 괜찮거든. 나이도 젊거든. 그 이혜훈 의원이 64년생이거든요.
2004년도에는요 40살밖에 안 됐어요. 40살이야? 젊네. 그 다음에 커리어 좋네. 서울대 나왔어 경제학과. 그 다음에 미국 박사야. KDI 박사야. 그 다음에 집안도 좋네. 김태호 의원 며느리야. 남편은 연대 교수야. 이 정도면은 뉴페이스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해운 의원이 꽂힌 데가 어디냐. 그게 서초갑이에요. 그래서 서초갑이고, 그래서 서초갑에서 그 2번 연속 그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공천 탈락하고, 2012년도에 말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해운 의원을 공천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운 의원을 별로 이렇게 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수석으로 이해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경제수석으로 이해운이 아니다. 이해운 의원의 남편 김태호 의원의 아들 김영세 교수가 경제수석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나 우리 남편이나 혹시 경제수석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해운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는데 또 장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해운 의원이 삐져가지고 그 친박에서 뭐가 됩니까? 비박이 되는 거예요. 비박. 그러다가 2016년도에 친박 조윤선을 10몇 표 차이로 제끼고 공천 받아가지고 2016년에 화려하게 국회에 그 복귀를 갖다가 했는데 2016년 말에 있었던 그 최순실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해운 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운 의원이 이렇게 박근혜 탄핵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1월 25일에 바른정당 만들어지는데 한나라당 탈당하고 그때 한나라당인가 무슨 당인가 어쨌든 바른정당으로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4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 2017년 4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승민 후보 자기의 KDI 사수, 자기의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 자기의 KDI 사수인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니까 거기 종합상황실장하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탈락하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대표가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6월 26일에 바른정당 대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유승민한테 갔다가 윤석열한테 갔던 그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돼 가지고 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딱 그 지명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해운한테 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정적인 한 방이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딱 터졌어요. 언제 터졌느냐? 엊그저께 터졌어요. 12월의 마지막 날,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이해운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그 친구가 그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2017년 언제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른정당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때 좀 신경이 날카로웠을 수도 있었겠네. 왜냐하면 2017년에 어땠습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 대통령하고 있다가 멀쩡하게 대통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최순실 사태 터져가지고 탄핵됐어. 그런데 정권이 넘어갔어. 민주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어. 그 다음에 내 사수로 모셨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결국은 대통령 후보도 못 됐어. 그때 후보가 누가 됐습니까? 홍준표한테 패했어. 그러면 앞으로 나의 정치 인생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이해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2017년까지는 대통령 했었겠죠. 그러면 2017년에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의 뒤를 이어서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유승민의 최측근이니까 내가 유승민 밑에서 뭐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선 의원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나도 뭐 나도 더 큰 거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최순실이 빵하고 등장하면서 탄핵당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당 의원에서 졸지에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쪼그라든 당에 그 소속으로 갔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직접 들어야 되는데 뭐 많이 들으셨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겠냐?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도대체 너 몇 번을 해야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너 대한민국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너 IQ 한 자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 IQ 두 자리 아니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너 IQ 한 자리니? 이혜훈 의원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학력고사 전국에서 뭐 거의 뭐 10등, 20등 안에 들 정도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원래 이혜훈 의원은 그 경제학과 갈 생각이 없었대요. 원래 이혜훈 의원은 어디 가고 싶었느냐? 고고미술사학과 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그랬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스라엘이나 어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공부하면 성경적 지식하고 재미있겠네 해볼만 하겠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혜훈도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때는 뭐 했냐면 그때는 어땠냐면 먼저 시험 보고 학력고사 점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 딱 받아봤더니 전국 1등 원희룡, 그다음 뭐 한 전국 20등 뭐 이혜훈, 전국 1등 원희룡 뭐 331점, 전국 뭐 20몇 등 뭐 이혜훈 325점 뭐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점수 가지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마산 제1여고 출신으로 이혜훈 이전에 서울대 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대박인 거야. 마산 제1여고가 마산에는 마산여고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이혜훈은 뺑뺑이 돌려가지고 마산 제1여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부를 무지하게 잘한 거야. 그런데 마산 제1여고에서는 이름은 제1여고지만 마산 제1여고 출신이 서울대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 우리 고3 우리 혜훈이가 뭐 한 320몇 점 맞았어. 전국에서 아깝이 몇 개만 더 맞췄으면 원희룡이라고 한 놈 제낄 수도 있었는데 그럼 전국 수석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서울대 가는 애를 서울대 법대 보내자 해가지고 야 너 서울대 법대 가라 서울대 법대 가라 상징성 있지 않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반대했대요. 왜 아버지가 반대했냐면 야 법조인 되면 평생 죄인만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혜훈이가 처음에는 그럼 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갈래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 점수 가지고 고고미술사학과 가냐? 안 돼 안 돼. 법대는 우리가 양보할게. 하지만 법대 바로 밑에 과는 가야 돼. 그게 어디냐? 그게 경제학과 간 거예요. 어쨌든 이혜훈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딱 간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IQ가 제 생각에 이혜훈 IQ는 150은 넘을 것 같아. 최소한. 그러니까 본인은 그 IQ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센데 그런데 이 젊은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한심하다 그러면서 너 IQ 얼마냐? 너 IQ 한 자리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혜훈 의원이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니까 이런 친구가 그냥 나이가 50이 넘는 국회의원, 삼선 의원 그것도 이제 바른당에 이름이 바른당입니다. 이렇게 쭉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혜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 못하고 이렇게 이러고 또 있는데 너 IQ 한 자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 인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의원님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요 보고 안 해도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혜훈이 터져가지고 샤우팅을 하는 거야. 이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야 그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라. 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입이 주둥이가 터졌다고 뭐 이렇게 하냐? 아, 흥분돼서 말이 안 나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어? 아, 근데 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해운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이름만 들어가는 거는 보고 안 해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인턴이 맡은 일은 뭐냐면 이해훈 의원의 기사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뭐라도 딱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오늘은 뭐 조선일보에서 이해훈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TV조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채널A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어떤 기사는 진짜 이해훈 이름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훈이 이야기했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려고 딱 하니까 이해훈이 그 보고 안 해도까지 이야기 나왔을 때 샤우팅한 거예요. 야! 야! 그러면서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냐? 입이 터졌냐? 방언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판단하지 마. 니까짓 게 IQ 한 자리가 무슨 판단을 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이 인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름 만에 그냥 짐 싸가지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 되실 때 봅시다. 이러면서 나가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훈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과했잖아요. 윤어게인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도 판단 못하면서 왜 그 인턴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냐?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냐? 당신도 판단 못하면서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냐? 저는 일단 그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까먹었네. 그 다음에 이해훈 의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요. 이 사태를 보고 제가 딱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인턴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인데 이 친구가 인턴이에요. 9급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구지? 그 최민희 의원의 딸내미가 조경태 의원인가요? 거기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친구는 25에서 30살 사이 어느 정도 되는 나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이해훈 의원이 언제 결혼했다고 그랬습니까? 91년도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는 언제 낳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이해훈 의원은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인데 연년생 비슷하게 낳고, 왜냐하면 2000 몇 년도 기사에 따르니까 그 2005년도 기사에 따르니까 2005년도에 이해훈 의원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있을 때 애를 둘을 낳고 그 다음에 한동안 쭉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셋째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훈 의원의 아들은 91년생, 92년생, 93년생 셋 중에 둘이에요. 큰애가 91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91년에 결혼했는데 91년에 애가 태어날 수 있나? 뭐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2년 초쯤 되지 않나? 그 다음에 93년 좀 하반기에 또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92년이라고 치고 92년에 그 2017년이면 몇 살입니까? 얘가 25이에요. 그러면 이 인턴은
누구 뻘이다? 자기 아들 뻘이다. 그러면 예컨대 어떤 애가 막 일을 갖다가 어리버리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애야. 나이가 우리 애야. 아, 그럼 뭐 우리 애들도 뭐 비슷하지. 걔네가 뭐 어리버리하지.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혼내려고 하다가도 우리 애들 생각나겠지. 저 같으면 그래요. 아우 이걸 갖다가 이것도 똑바로 못하나? 근데 보니까 아유 우리 큰애 우리 작은애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그래.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알았어. 그냥 두고 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 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 나오나? 야, 정말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느냐? 두 명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장성철 소장이라고 친여인지 뭐 약간 좀 애매한 분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소장이 말 잘해요. 저도 옛날에 방송 같이 많이 해봤었어요. 말 잘하고 장성철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어가지고 국회 돌아가는 정치판 돌아가는 거를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그 장성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보좌관이었다. 누구 보좌관이었느냐? 이해훈의 보좌관이었다. 언제? 2008년에. 그러면서 장성철이 이해훈 의원실에서 2008년도면 막 재선했을 때입니다. 서초갑에서 막 재선했었을 때 장성철이 이해훈 의원의 의원실에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냐면요. 1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애게 1년밖에 안 있었어? 뭐 어떤 의원실은 뭐 처음 의원 될 때부터 뭐 3선 4선 할 때까지 처음부터까지 쫙 같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1년밖에 없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1년 있었는데 이해훈 의원실에서 1년 있었던 거는 장기 근속한 거다라고 장성철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준우라고 그 국민의힘 뭐 대변인하고 그랬던 친구 있어요. 이 이준우 그 대변인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뭐 많이 했었는데 원희룡 의원 보좌관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은 이해훈 보좌관은 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보좌관을 했냐면 이해훈 의원실 바로 옆방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대요. 이해훈 의원 옆방에 원희룡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옆방이 이해훈 의원실이었대. 그런데 샤우팅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또 시작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해훈 의원실은 맨날 야근한대요. 근데 이준우 보좌관은 그냥 뭐 어떨 때 뭐 야근을 갖다가 하는데 혼자 야근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밤 10시까지 혼자 야근하는데 이해훈 의원실은 그냥 뭐 12시까지 야근한 게 그냥 밥 먹듯이 하더래. 그러면서 샤우팅이 막 시작되면 이해훈 의원의 샤우팅이 막 시작되면 그러면 거기 있는 막내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방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이 그 20몇 살짜리 제 생각에는 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2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 그 인턴이 지 엄마 뻘 되는 국회의원한테 그래도 집단에는 국회의원실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좀 배워보자. 나도 뭐 정치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뭐 이해훈 의원 뭐 유명하고 뭐 박사고 뭐 어마어마한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딱 갔는데 6개월인가 근무했는데 6개월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강도가 낮았겠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못하니까 열 받았는데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인턴인데 뭐 인턴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어. 4급 보좌관이면 일 잘못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인턴인데. 그런데 그냥 엄마 뻘 되는 아줌마가 맨날 소리 지르고 꽥꽥 지르고 조용조용 달래면서 야 누구야 혁진아 응? 밥이라도 사주면서 국회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밥이라도 사주면서 혁진아 이건 좀 이렇지 이런 거 아니겠니?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뭐 IQ가 몇이니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턴이 녹취했잖아요. 처음부터 녹취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하도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그렇다고 엄마 뻘 되는 의원님한테 삼선 의원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근데 난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는 녹음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녹취한 거예요. 언제 녹취됐다고요? 2017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이 2025년이에요. 8년이에요. 8년.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8년 동안 녹취한 거를 그대로 두고 있었을까? 8년이면 핸드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 번 바꿨겠죠. 여러 번 바꿨는데 바꾸면서 에이 그냥 이건 그냥 딜리트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핸드폰 옮기면서도 계속 바꿨을 수도 있고 옛날 핸드폰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아놨을 수도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세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세 교수가 이해운 의원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내 눈에는 예뻐 보이더라. 누가? 이해운이. 왜? 이해운은 남을 배려하는 현모양처 스타일로 나한테 보였다. 이게 배려하는 겁니까? 막내한테,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샤우팅하고 내가 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배려하는 거냐. 그래서 저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거 두 개를 엮으면 되게 코믹할 것 같아. 내가 너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다음에 녹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녹취가 나오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해운 이야기가 나오고 강선우 이야기가 딱 나와가지고 세트가 되면 완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이해운이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강선우가 의원님이라고 말 나와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선, 청와대에서는 이해운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아직까지는 생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 강선우, 그 다음에 김병기, 그 다음에 이해운.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보좌진들을 쥐잡듯이 그냥 아주 그냥 닥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네? 무슨 공통점이 또 있습니까? 보좌진한테 그렇게 닥달하고 보좌진들을 갖다가 쥐잡듯이 했으면서 어떻게 했다? 개겼다. 버텼다. 언제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집니까? 안 버텨져요. 강선우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낙마했어요. 여가부 장관 낙마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냥 사퇴했어요. 그러면 이해운 의원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이해운 의원실에서는 1년만 근무해도 장기 군속이라며. 그러면은 3, 4, 12, 12년인데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명씩만 바꿔도 12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 9명이잖아요. 100명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 몇 명이 이런 거 하나만 틀어도 제가 봤을 때는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전 누가 생각나냐면요. 조진웅 씨가 생각나요. 배우 조진웅이 생각나요. 조진웅이 이런 게 어떻게 오픈됐었습니까? 조진웅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조진웅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한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조진웅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진웅 씨가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턴은 만약에 이해운 그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이런 샤우팅하는 거 오픈 안 했을 거예요. 8년 동안 오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해운이 나를 갖다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런 그 이해운이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 대한 예의가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진웅하고도 이해운은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그 계속적으로 버틸 거는 같아요. 버틸 건 같은데 이제부터는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폭로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유 저 듣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12월 31일에 그 엊그저께 이 샤우팅하는 게 이제 오픈이 되면서 어제도 그 뉴스탑10 가가지고 저 이야기 듣고 오늘도 돌직구 가가지고 또 저 얘기 듣고 그랬는데 아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고 있었을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을 그 20대 중반에 우리 젊은이가 너무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걔네 지금 우리 애들이 딱 그 정도 나이거든요.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뭐 국회의원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 취직을 했는데 거기 뭐 부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유 사장님 그 왜 날 오라고 하지? 그래 딱 갔더니 샤우팅하는 거야. 야! 내가 너 말대답하라고 하지. 내가 너 말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그 인턴 누군지 그 부모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가 옛날에 저런 걸 당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운 의원은 강선우나 김병기 의원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월 첫 방송인데 되게 오래 했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도 제가 시간이 되고 무슨 말씀드릴 거리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스킵하고 뭐 그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날씨 추운데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6년 잘 그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 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